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선생님, 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해도 되나요? 라고 이게 이제 도박으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도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이거는 건강한 경제 활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맨날 먹는 약을 먹을 때 독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안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병이 그 약을 먹기 위해서 고쳐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먹는 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도박 문제를 스스로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 약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그 약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겠지.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도박과 주식의 차이는요, 결국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저는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시기쯤에 굉장히 지금 주가가 폭락돼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이더리움이 뭐 사상 최대의 폭락을 해서 되게 좀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도박해서 돈 잃었던 감정이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박도 즐기는 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국가가 7대 합법 사행산업을 쉽게 표현하자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즐기는 차원에서 즐겨라, 이 도박을. 그러면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 재미있는 레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가 도박 사업을 하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은, 저를 포함한.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박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가 인정을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조절이 되는 조절 도박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팩트죠.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은 나는 옛날엔 도박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조절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 거지만, 도박 문제로 조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로 인한 빚 문제, 어떤 내가 그 과도한 돈을 잃어가지고 받은 정신적인 상처,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도요, 마찬가지로 그 조절 기능이 상실이 되면 모든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돈을 베팅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내가 그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대감, 약간은 떨리지만 좋은 쪽의 방향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도파민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잠깐의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기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주식 투자를 안 하나요? 또 다른 종목을 선정하죠. 또 다른 설레임과 기대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또 다시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되죠. 그러면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죠. 이 똑같은 이 과정들이 우리 도박을 하는, 베팅하는 거랑 뭐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주식을,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박으로 하는 거죠. 예. 뭐 국가는 그걸 도박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기도 어렵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베팅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쉽죠.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면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베팅을 하는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포장이 돼 있고 그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약이라도 어떤 약을 쓰느냐가, 어떤 분한테는 이 약이 정말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집에 있는 제일 흔한 약,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의해가지고 부작용, 뭐 어떤 증상이 나왔을 시에는 이 약 섭취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방법이. 부작용을 겪은 분들은 이 약을 항상 사용하면 안 돼요.
굳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해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박으로 인해서 그걸 겪은 거잖아요. 부작용이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하면은 같은 종류의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처방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거 막 먹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너무나 다행인 건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는 데거나, 그쵸?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필수적인 행동이라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필수적인 행동이 아니죠. 물론 그게 없으면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잘 살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그거 안 하고 계신 분들 잘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내 스스로 도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우리의 어떤 그 핵심적인 객관적인 도박 중독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그럼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그걸로 돈이 많이 벌었다, 뭐 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좀 부러우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먹지 못하는 과일을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 주변이 먹어서 그러면은 참 맛있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안 먹으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여러 가지 예가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왜 내가 비트코인과 주식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경제활동을 하냐 못하냐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저한테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너무 그런 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아직은 내가 도박 문제를 100% 스스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